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SK텔레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그럭저럭 선방을 했지만 경쟁사 실적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R 자료를 기반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보면요. 매출액은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2분기와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6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늘어났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3,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가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전년 2분기 순이익에 영업 외에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었던 것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와 2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컨센 대비 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순이익은 13% 증가하였는데요. 그래서 순이익은 컨센보다는 잘 나왔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을 약간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닝쇼크였다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KT나 유플러스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적 증가폭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2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35%가 늘어났고 KT는 19%, LG 유플러스는 32% 늘어나면서 통신 3사가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은 1%만 실적이 증가되는 반면에 KT는 25%, 유플러스는 16% 영업이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2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반기 누계로 보면 SK텔레콤도 좋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SK텔레콤 전년 상반기 대비 36% 순이익이 증가했고요. LG 유플러스는 11%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KT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9%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아도 SK텔레콤은 7%, 유플러스는 8% 증가로 두 회사는 양호하게 실적을 성장시키고 있는 반면에 KT는 전년 상반기 대비 2%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KT는 이번 2분기에 엄청난 실적으로 그나마 1분기 실적을 만회하는 상반기를 보냈다고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실적은 체크를 해보았으니까 IR 자료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업부터 보면 5G 가입자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5G 가입자 비중이 61%였는데 2분기에는 63%로 2%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2에서 3% 정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마케팅 비용으로는 7,540억 원을 사용했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40억 원을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와 비교를 해도 30억 원 적게 사용을 했는데요. 3분기와 4분기에는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아마도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최근 1분기까지는 LTE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5G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G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통신 3사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LTE를 활용하는 분들은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LTE 가입자 수도 늘어났고요. 5G 가입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약간 다른 흐름이 나왔는데요.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PRU, 아르푸라고 해서 1인당 통신비를 얼마씩 지출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올해 1분기까지는 3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는 29,920원으로 3만 원대를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꾸준하게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통신 비용 자체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3분기는 어떨지 체크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자회사인 브로드밴드 아주 좋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IPTV 인터넷 가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고 계속 가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브로드밴드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꾸준히 배당을 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로드밴드의 배당금을 기반으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덕분에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SK텔레콤의 신규 사업들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사업인데요. 여기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4,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50억 원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약 200억 원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주목하는 사업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분기 매출액이 490억 원으로 매 분기마다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번 분기 매출이 4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에 성장이 약간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좋은 매출을 회복하면서 성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업 부문은 2분기 매출액이 3,8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미디어 부문은 작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현재는 2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구독료를 내고 방송을 다시 보는 PPM 가입자 수가 이번 2분기에 약 137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약 4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 작년 4분기에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고 올해는 조금씩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채널인 SK스토어도 전년 2분기 매출액은 80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2분기는 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모델인 T우주는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 돌파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매 분기마다 가입자 수가 2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을 구독 GMV라고 부르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3,230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10억 원 증가하면서 구독 서비스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통신사 네 군데가 모여서 AI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AI 얼라이언스 4인방은 한국의 SK텔레콤, 유럽의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중동의 EN그룹과 호주와 인도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싱텔이라고 합니다. 이 4개 회사는 AI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고요. 투자와 R&D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MOU를 체결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AM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에게 SK텔레콤이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독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투자 시너지 중에 하나인데요. SK텔레콤은 하나시스템하고 UAM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기체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조비 쪽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시스템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UAM이라는 게 5년 뒤에 사업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착실히 준비를 해서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SK텔레콤 현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 1월 26일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천억 원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2천억 원 규모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 예정일은 2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각으로 주식수가 조금 더 줄어드니까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금 확대도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자사주는 7월 28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루에 평균 4에서 5만 주 정도를 매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페이스대로 내년 1월까지 꾸준하게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2분기 배당금은 830원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분기마다 830원씩 균등하게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주가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면서 4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달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사주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나중에 소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방어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5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가는 46,500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금 3,32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1%이고요. 3분기 예상 배당금인 83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8%입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 투자하시는 분들 남은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